며느리도 시어머니 몰라요. 시어머니 며느리 몰라요. 고부 탐구 생활. 먼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섭섭할 때예요. 며느리가 아들의 아침을 굶길 때예요. 장가간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밥은 먹고 다니냐고 하면 언제나 오늘 아침은 굶었대요. 내가 아들을 기를 때 한 번 굶겨본 적 없는 귀한 아들이에요. 아침밥에 진수성찬 12첩 반상을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따끈한 밥 한 수를 차리는 게 뭐가 어려운 건지 내 아들을 굶기는 며느리에게 무지무지 섭섭해요. 다음은 말끝마다 말대답을 할 때예요.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똑똑해요. 시어머니가 말만 하면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한다. 어머님이 몰라서 그렇다 등등 말대꾸를 해요. 하나 드셔보실래요? 부모된 입장으로 걱정돼 한 말에 그냥 네, 어머니 한마디만 대답해주면 업고 다니고 싶을 정도로 예쁜 며느리일 텐데 말끝마다 말대꾸하는 며느리에게 무진장 섭섭해요. 다음은 친정엔 자주 들락거리면서 시댁은 나 몰라라 할 때예요. 시집을 온다는 말은 다 옛날 말이에요. 요즘엔 아들 장가 보내면 콧배기 보기도 힘들어요. 집에 들릴 핑계 만들어주느라 매일 김치랑 반찬 해대는 것도 무지무지 힘들어요. 시댁에선 오매불만 기다리는 거 뻔히 알면서 바쁘다고 오지도 않고 친정집에는 문지방이 닳도록 오고 가요. 친정에는 자주 드나들면서 시댁에는 안부 인사 한 통 해주지 않는 며느리가 너무 섭섭해요. 다음은 사소한 말에 삐져서 아들 바가지 긁는 것이에요. 며느리가 시집 오면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100만 개인 것이 시어머니의 마음, 어른의 마음이에요. 얇게 깎아야지 먹을 것도 있지. 다 잘 되라고 한 말에 입을 대빨 내민 다음 쪼르르 아들에게 달려가 바가지를 긁어요. 그럼 바가지 긁힌 아들은 곧장 엄마에게 달려와 엄마 왜 그러냐고 해요. 됐어? 그게 아니라 사과가 얇게 내가 아참 얘한테 그냥 맨날 잔소리만. 아들을 빼앗긴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며느리에게 왠지 섭섭해요. 버려 이걸? 먹어야 돼. 다음은 김장은 내가 다 했는데 몸살은 며느리가 날 때예요. 요즘엔 며느리 시집살이 하는 게 시어머니들이에요. 며느리가 힘들다고 할까봐 힘든 일은 몽땅 도맡아 했는데 별로 한 것도 없는 며느리가 머리, 어깨, 무릎, 발 모두 쑤시고 몸살이 난 것 같다고 죽는 소리를 하면 아들 앞에 꼭 며느리를 구박한 시어머니로 보여요. 나를 못된 시어머니로 만드는 며느리에게 무지무지 섭섭해요. 다음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섭섭할 때예요. 먼저 다른 며느리들과 비교하실 때예요. 어느 집 며느리는 음식을 얼마나 잘했네. 어느 집 며느리는 혼수를 얼마를 해왔네. 사치야 사치. 어느 집 며느리는 용돈을 얼마를 줬네. 하시는 말씀이 며느리 귀에 필터를 거치면 넌 못난 며느리, 혼수도 안 해온 나쁜 며느리라고 들려 상처가 돼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가 다른 시어머니는 다이아몬드를 사줬네, 집을 사줬네, 살림을 도맡아 해주시네 등등 비교하면 막장 며느리라 비난하실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 생긴 그대로의 며느리로 예뻐해주지 않으실 때 며느리는 섭섭해요. 다음은 본인의 시집살이 경험을 나에게 복수하실 때예요. 설거지 이따구로 할 수가 있어? 어머. 시집살이 고되게 하신 분치고 좋은 시어머니 없단 말이 있어요. 여기도 있네. 과거 자신의 호된 시집살이를 예를 들어 가시며 나 옛날엔 안 그랬다. 너는 지금 완전히 팔자가 핀 거다. 라는 말씀을 하실 때 시어머니가 시어머니에게 당한 걸 며느리에게 복수한다 느껴지면서 며느리 무진장 섭섭해요. 다음은 입에 맞지 않는 반찬을 강요하실 때예요. 며느리가 시집 오기 전까지 20년 넘게 친정엄마의 손맛 솜씨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런 며느리에게 아 신다. 넌 아니, 음식을 하나도 안 싱겁게 됐어. 한다는 둥, 너희 집은 이렇게 싱겁게 먹냐는 둥 타박을 하시며 짜게 먹으면 몸에 안 좋잖아요. 입에 맞지도 않는 반찬을 만들라 강요하시면 이 맛없는 반찬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 여러분, 솔직히 며느리 입장에선 시어머니 밥보다 우리 친정엄마의 밥이 맛있어요. 벌써 색깔이. 며느리의 입맛을 타박하실 때 너무 맛있어. 며느리 무진장 섭섭해요. 다음은 우리 부부 생활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알고 싶어 하실 때예요. 아들이 장가를 가면 이제 어른이고 독립을 한 거잖아요. 장가간 아들에게 하루 일과의 일거수일투족을 알아내고 부부의 부부싸움 문제까지 디테일하게 파고드시면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구속받는 기분에 힘들어요. 며느리도 시어머니 시아버지 간섭 안 하잖아요. 부부만의 이야기는 부부끼리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너무 구속하시면 며느리 섭섭해요.
다음은 연락 없이 집에 불쑥 오실 때예요. 신혼집에 불쑥 번호키를 누르고 등장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곤란한 며느리들 많을 거예요. 오실 때 전화 한 통이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전화? 아무 때나 들이닥치신 다음 내 아들 집에 내 마음대로 오지도 못하냐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시면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너무너무 섭섭해요. 다음은 딸처럼 여긴다 해놓고 친딸이랑 차별 대우를 하실 때예요. 시집 올 때 딸처럼 여겨주겠다고 하실 땐 언제고 아니 얘, 넌 설거지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궁뚜니 빨리빨리 해. 예, 어머니. 막상 오면 딸은 딸, 며느리는 며느리일 뿐이에요. 명절에 산더미로 일이 쌓여 있어도 아저씨 그럼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그럴까요? 딸은 120개의 이유를 대며 가사노동에 쏙 빼주실 때 너 혼자 해. 혼자서 잘할 수 있잖니. 며느리는 서글퍼지며 친정엄마 보고 싶어져요. 며느리도 누군가에겐 귀한 딸이잖아요. 차별 대우하시면 며느리 눈물 나게 섭섭해요.